세린 메이,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는 유명한 증시 격언이 있죠. 올해도 과연 그럴지 5월 월봉 차트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 멈춘 다음에는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어제 금리 인상이 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으면서 주가는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25가 인상이 되면서 5.25%, 2007년 이후 금리가 최고치를 찍긴 했지만 긴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10년물 국채금리 월봉인데 5개월 이평선에 매달려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국채금리가 하락 추이로 돌아섰고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 이미 도달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금리 인상 스케줄은 우리의 예상대로 모두 이루어졌고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시장의 변수는 아니에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물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간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점이지만 어쨌든 달러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달러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로써 6월달 금리 인상, 동결 가능성이 95%, 금리 인상은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5월달은 대대로 역사적으로 약세장이었어요. 실제 연초에 많이 올랐죠, 증시가.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 멈춘 다음에 주가가 올랐다는 부분. 시기별로 금리 인상이 멈춘 다음에 S&P 500은 평균적으로 9.2% 상승, 코스피는 마이너스 5% 하락.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도 닷컴버블과 IMF를 제외하면은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9% 상승, 45% 상승, 마이너스 2% 하락. 결국 금리 인상이 멈춘 다음에는 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았다. 금리 인상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향후 금리가 인하했을 때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 바닥이 나온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5월이죠. 금리 인하하려면 적어도 올해 연말, 내년 초쯤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달러와 환율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달러의 월봉이에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죠. 또 주요 구간인 달러 인덱스 102 지지를 깨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하락 패턴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여지고 중기적으로 추세 하락이 가능해 보인다.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렇게 하락할 때 혼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요인에 의해서입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 기준으로 지난달에 너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다시 한번 떨어져 줄 수 있는 구간이다.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가능해 보인다. 그 다음 상승을 하든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이 이어지든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달러로 본 증시는 중기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S&P 500 이번에 5월달 월봉이 나왔죠. 지난달에 4월달에 20개월 이평선까지 상승했다가 거기 부딪히고 지금 다시 하락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거고 증시가 일단은 여기서 쉬어가지만 이 20개월 이동평균선 여기를 뚫어서 지지가 된다면 뚜렷한 상승 추세의 전환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4월 상승분이 너무 커서 이 5개월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5월달에 시작을 했다면 오히려 큰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데 아주 적절한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고 지금 현재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20개월 선 저항에서 막혔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S&P 500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수렴을 일단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리테스트 그리고 매우 중요한 구간 약 4180포인트 여러 번 막힌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인데 이번에도 역시 막혔죠. 여기는 월봉 20개월 선과 일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기 어렵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지난번 시황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추세 하단까지 열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리테스트 과정이 끝나면 다시 증시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달러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길게 나오든 아니면 약조정으로 짧게 나오든 어쨌든 그 이후에는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가든 조정 후에 가든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가는 것보다 조정 후에 그 다음 가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번 달에 밑꼬리를 달고 강하게 밀어 올리든 아니면 6월 달에 20개월 이평선을 뚫어내든 한 다음 달 정도 그리고 7월 달 정도면은 20개월 이평선과 골든 크로스가 나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증시가 자 5개월 이평선과 20개월 이평선이 이때 데드 크로스가 났죠. 반대로
골든크로스가 나는 구간이라는 것. 증시 하방 추세가 상방 추세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자연스러운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자 이평선을 정배열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수렴의 과정이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꼽는, 그리고 주가가 가장 아래에 있는 역배열에서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뚫어 올리고 있죠. 정배열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락폭이 특히나 컸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가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뚫어내면서 지금 이평선을 하나씩 뚫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어느새 주가가 웬만한 이평선들을 다 아래 깔고 있어요. 자, 이런 최저점 구간, 이평선이 전부 다 위에 다 있죠. 그만큼 위에 저항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매물을 계속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새 웬만한 이평선들이 전부 다 아래 내려와 있습니다. 4180포인트, 120주 이평선, 그리고 패턴상 이 부분을 깨게 된다면, 돌파한다면 강한 상승 추세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단기 눌림도 열어둘 수 있는 구간이다. 애플 같은 경우도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럼 불플래그 패턴, 이렇게 뚫어내는 패턴, 결국에는 이 위로 올라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에 맞닿아 있는 구간,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이거는 증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가겠죠. 시총 비중이 애플이 높기 때문에 지수와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는 상단 저항을 뚫고 불플래그 패턴으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코스피 월봉, 마찬가지로 20개월선 저항 구간에 와 있죠. 이 빨간색 이평선을 지난달에 건드리고 빠져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매우 중요한 라인 2500포인트를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라인이에요. 여기부터 2550, 2600 정도 이 사이. 하지만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5개월 이평선과의 이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금 눌렀다가 그 다음에 가더라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S&P 500은 5개월 이평선까지 일단 조정이 나왔죠.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5개월 이평선보다 위에 떠 있어요. 아직 추가 하락의 룸이 남아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최중요 변곡점에 와 있고 2500포인트. 마찬가지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 20개월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추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코스피를 주봉으로 좀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검정색 2500포인트. 여기를 일단 지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강하게 한번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나왔던 이 하락폭은 기존에 수렴이 있었던 수렴의 상단 부분이기도 해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눌렸다 가는 게 뭐로 보든 안정적이다. 약조정 후에 상승하면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월간 단위 기준, 월봉 기준으로는 조정 후에 5월달에 아랫꼬리를 만들고 어느 정도 들어 올려준 다음에 6월달에 양봉으로 20개월 이평선을 뚫어주는, 그러면서 5선과 20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오면 가장 좋겠죠. 셀인 메이, 5월에 팔고 떠나라. 5월에 잠깐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건 아니죠. 증시 상황은 매해 다 달라요. 증시 하락이 어떤 사유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뿐더러 그 시점의 수급, 기술적인 상황 모두 다르다는 거죠. 정리하면은 월간 단위로는 숨고르기가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종목 장세는 이어져요. 자, 코스피는 지금 이런 모습인데 코스닥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은 차트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지수와는 별개로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기존 주도주가 됐든 아니면 주도주의 교체가 됐든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가 됐던 이벤트가 있고 모멘텀이 좋은, 실적이 받쳐주는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 개별 종목 장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는 약 조정이나 박스권을 그리더라도 개별 종목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여기, 2차적으로는 여기까지 하락 룸을 열어둘 수 있겠고, 여기 3,800포인트 정도인데 여기가 깨지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보수적 관점으로 전환할 거다. 하지만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여기, 2차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하락 룸을 열어둘 수 있겠다. 자, 그리고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올해 7조 6천억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죠. 쉐브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 이런 업체들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성향상 배당주보다는 성장주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기보다는 주가 자체의 시세 차익, 거기에 집중하는 편인데 이거는 투자 성향이나 내 시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시드가 워런 버핏처럼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경우는 성장주, 배당주 이런 형태로 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배당주 같은 경우는 성장이 과도한 종목이 아니라 안정적인 매출과 성장성,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시세 차익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히려 주가 하락기에 버핏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으로 인해서 주가 방어를 어느 정도 했죠. 해칭을 했습니다. 이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건데 워런 버핏이 여전히 이 나이가 되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자 반열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좋은 기업을 고르는 능력, 여기에 더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이에요.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 현금을 종목처럼 보유하는 안정성, 리스크 관리 능력, 여기에 적절한 배당주 투자, 캐시우드, 한창 금리 인하기에 득세했던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 같은 그런 투자 성향은 벌 때 확 벌 수 있지만 이런 종목이 성장주가 쪼그라들 때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확 줄었죠. 반면에 워런 버핏 같이 이런 적절한 배당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분은 주가 하락기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친구이자 투자 파트너 찰리 먼거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낮은 금리, 낮은 주식가치, 풍부한 기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이제 투자 황금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이런 경고를 날렸는데 저도 장기간 투자를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투자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코로나 직후에 몇 배 벌었던 분들, 지금 원금까지 전부 손실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나 안정성,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나 연구 없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투자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현금 비중은 몇 %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장주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배당주와 성장주, 현금 비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긴축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일단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중기적으로 좋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은 원래 지난 100년 동안의 주식시장 역사상 전통적인 약세장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조정 구간과도 일치를 하죠. 하지만 이게 4월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도 이렇게 오릅니다. 쉬었다 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또 그동안 하락의 힘이 과도했기 때문에 뚫어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을 말씀드렸죠. 그만큼 위에 있는 저항들을 첩첩산중 쌓여있는 저항을 풀어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겁먹는 조정이 아니라 쉬어가는 조정이다. 또 달러와 환율 현재 공통 하락 가는 구간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건 중기적인 증시의 추세 상승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일단 증시는 큰 흐름은 상방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 월봉 20선 저항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과정이다. 하지만 보통 이런 과정에서 지금 대형 우량주가 리드한다기보다는 몇몇 주도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 장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투자 전략, 국채금리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은 걸로 보여요. 이 얘긴 즉슨 실적이 양호한 모멘텀 괜찮은 성장주의 수혜, 제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강조드린 부분이죠. 금리 인하,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사이클을 선제적으로 이 성장주들이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실적과 모멘텀을 보유한 그리고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이런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추세 하단 지지 여부, 자 이런 구간들이었죠. S&P 500도 마찬가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확 빠지지 못하고 여기 지지에 걸려 있는데 여기를 깨는 순간 훅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그때까지는 달러가 추세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또는 상향 박스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박스권 장세죠. 그러면서 개별 종목들이 하나씩 튀는, 주도주가 순환하면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장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이런 금리, 이런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긴축이나 시장 환경 자체보다는 기업 개별 요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좋은 기업을 찾고 주도주를 찾으면 이걸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다소 빠지더라도, 다소 쉬어가더라도 주도주들은 올라갈 수 있다. 좋은 기업 찾는데 모든 노력과 손품 발품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공부 그리고 손품 발품이죠. 5월에 설령 다소 조정이 있더라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찾는데, 좋은 종목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랄게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휴일 많은 5월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